나를 푸거나 네가 찾을 수 없게 이길 수 없어 널널널. 보통 너가 가사에 나왔을 때 연인 관계로 많이 설정을 하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떠올렸어요. 휴먼 익스팅션이라는 단어 자체를 너라고 지시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나는 인간 자신이 되겠죠. 우리는 인간 공동체 자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올 거고 우린 다 똑같아. 우린 망할 거야. 너무 소름 돋아요, 지금 정말로. 또 이어서 이제 제 의도대로 또 말씀을 또 살짝 드려보자면,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와 함께 가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게스트부터 놀라운 콜라보가 성사가 됐습니다. 우주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와, 아유, 안녕하세요. 기쁘다 우주 오셨네. 반갑습니다. 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나오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는데 흔쾌하게 좀 받으셔서 아니, 감사합니다. 아, 저희 조그만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아유, 아니에요. 우주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휴먼 익스팅션인데 시인님께서는 이제 작사가와 함께 또 네. 가사 이야기를 나누는 건 처음이신데 네, 맞아요. 좀 기분이 어떠실지. 약간 머쓱하고요. 일단 너무 떨려요.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상 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네. 저도 오늘 정말 제 가사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파헤쳐 보는 거니까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원래 평상시에 제가 집에서 보던 영상들에서 나오시는 시인님을 만나 뵈니까 너무나 약간 좀 재밌고 그래요. 좀 오늘 뭔가 되게 좀 설레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요? 많이 아, 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네. 저희 채널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이제 보고 왜 이제 나타났어 했는데 사실 생긴 지가 그렇게 막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채널이. 그래서 근데 봤는데 내용이 너무나 곡을 쓰는 사람 그리고 가사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좀 반가운 내용들이 많아서, 왜냐면 저는 제 노래가 나오면 리액션 비디오 같은 걸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들의 의견들이 어떤지 궁금해서.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이 그걸 파헤치고 또 내가 한 해석 이외에 다른 해석을 또 듣는 게 또 재밌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아, 이런 식으로의 느낌을 받아들이시는구나 하는 걸 보고 전 되게 좀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 정규 앨범에 좀 대중적인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철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아서 그래서 꼭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갑자기 부담되는데. 근데 약간 좋은 건 뭐냐면요. 우리 채널에 아티스트가 이렇게 리액션 한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이 너무 소중하고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시발점으로서 너무 큰 사람이어가지고.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이제 곡 쓰시는 분들 혹은 이제 많이 연락 올 것 같아요. 네, 아유, 네. 그럼 좋죠, 뭐. 그러면은 우주님께서 이제 작곡도 직접 하시지만 작사가로서의 우주는 어떤 캐릭터인지 스스로 생각하시기엔 어떠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끔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테이블 위에 사과라는 말을 썼을 때 테이블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간을 좀 표현을 말로 해줘서 다 아는 단어와 그 물건에 대한 것들을 쓰는데 특정 표현을 넣어서 좀 입체감을 살리게 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그런 표현으로서 드라우닝이 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누였을 때 누군가 느꼈을 땐 침대일 수도 있고 누군가 소파일 수도 있고 그런 뭔가 공간적으로 생각나게끔 하는 가사들이 저도 잘 써지는 것 같고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만 들으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랑 거의 똑같아요. 제발 장소를 만들어라. 메시지 말고 보여주는 걸 좀 해라. 이런 걸 자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소름이 돋았는 게 너무 시적으로 이 어떤 사물이나 이런 표현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게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뭐 할 얘기가 없네,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타이틀곡 휴먼 익스팅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이번 앨범이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번 앨범은 이제 아카이브 1이라는 앨범이고요. 첫 번째 정규 앨범이에요. 우즈라는 사람의 그 준비 과정을 지금까지 트루먼 쇼처럼 실시간으로 보여드렸다면 직접적으로 이제 우즈로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제 시작을 좀 알리는 앨범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되게 빈티지 같은 걸 좋아하는데 빈티지의 약간 파인 흔적이나 이런 스페이스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번 앨범에서도 그런 스페이스들이 느껴지는 앨범인데 곡의 구성들이 근데 이제 하나로 묶었을 때는 설명이 되는 뭔가 그런 앨범을 좀 만들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그런 앨범이 됐고 키단어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앨범은 반항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따지면 긍정적인 반항인데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을 봤을 때 좀 반항심으로 뭔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 앨범도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드라우닝이라는 노래가 잘 되고 나서 저한테 뭔가 내가 입지 않았지만 입혀져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제가 살아야 될 때가 많았었거든요. 물론 그게 저는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 전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는 반항심의 곡들이 되게 좀 많이 섞여 있고 그렇지만 그런 반항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제가 만든 작업물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빈티지의 흔적 또는 흠집 같은 그런 것들이 앨범에서 보였으면 좋겠다. 굉장히 감각적인데요. 네. 누군가 앨범을 이렇게 소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죠. 예상했던 것보다 뭔가 시의 어떤 작법과 많은 것들이 네. 비슷한 그런 느낌을 맡고 있는데 새 앨범 타이틀곡 제목이 인간 멸종, 휴먼 익스팅션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또 가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일단 음악의 느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소리와 사운드더라고요. 드라우닝 불렀을 때의 그 고음과 휴먼 익스팅션에서 드러나는 고음이 약간 질감이 좀 다른 네, 느낌이고 맞아요. 저는 이 고음이 훨씬 좋았고 그래서 이제 가사로 들어갔는데 이 모르겠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뭐지? 일단은 굉장히 구절구절들이 주어가 없거나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거나 그래서 굉장히 파편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너가 가사에 나왔을 때 노래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나와 너의 관계성을 대체로 연인 관계로 많이 설정을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일단은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묵직한 말이 나와요. 난 모르겠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 노래 전체를 이끄는 어떤 문장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내 존재의 죄가 또 존재의 죄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끝맺어지지가 않고 사라져야 했어 이제 와서 뭘 또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 존재의 죄가 사라져야 했어. 그런데 다시 찾아온 그놈 이 그놈은 사라져야 했어에 혹시 주어로 올 수 있진 않을까? 그러니까 마치 사라져야 했어가 내 존재의 죄에도 걸리고 다시 찾아온 그놈에도 걸리고 이걸 이제 시에서는 행간걸림이라고 하거든요. 앞문장에도 걸리고 뒷문장에도 걸리고 하나로만 해석되지 않고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구절의 진행이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사를 보면 이제 만약에 이것을 아주 개인적 관계라고 놓고 보면 내 존재의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사라져야 되는 어떤 존재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기 혐오라든가 또는 나를 푸거나 네가 찾을 수 없게 이길 수 없어 널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 부정, 자기 방어 같은 게 느껴지는데 어차피 자기 혐오나 자기 방어는 원인이 똑같거든요. 원인이 똑같으니까 얘가 그런 어떤 자기 혐오와 자기 방어로 뭉쳐진 자의식이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뒤에 가서 empty shell도 해결이 되고 가둬놓았던 날 비추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네가 날 비추니까. 마치 이제 두꺼운 껍질로 감춰져 있던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너로 인해서. 빈 껍데기뿐인 나를 비추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놈이나 너나 내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나의 내면에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오래가지 않아. 넌 또다시 날 비춰라고 하는 어떤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걸로 나를 끌고 가고 또 내가 깨지고 여기 세이노님이 약간 형편없어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 관계로 풀어보니까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어울트 아울렛스 이런 이 우리를 뭐로 봐야 될 것인가? 너와 나로 볼 것인가? 근데 너와 나는 어쨌든 입장이 다르고 전혀 다른 그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너에 대해 수동적이라면 너는 굉장히 능동적인 태도로 공격까지는 아니지만 나한테 닥쳐오는. 근데 이거를 같은 우리로 묶는다? 뭐 같은 우리를 묶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사랑의 관계라면 휴먼 익스팅션 이러면서 같이 소멸하면 되니까. 근데 너를 어떻게
지시할 것인가? 너를 어떻게 지시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떠올렸어요. 휴먼 익스팅션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너라고 지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나는 인간 자신이 되겠죠. 인간 자신. 그러면 많은 모호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 그렇게 가니까 또 너무 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떤 인간으로 등치시킨다면 내 존재의 죄 자체가 너라는 것이 나한테 도래할 어떤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폐악을 일으키는 문제 원인이잖아요. 그럼 나 자신,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원인이 되는 거고, 만약에 너가 인간 멸종이라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이 인간 멸종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인간 멸종을 또 너라고 지시해 놓고 나면 또 뭐도 해결이 되냐면 비추다가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적나라하게 내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내가 얼마나 지구에서 가장 쓰레기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레스트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브레이크 어게인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처음에 이제 자기 혐오나 자기 방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약간 수동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부정으로 의미화했을 때는 굉장히 능동적인 태도거든요. 부정하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해야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뭘 또 같은 이런 회의적인 태도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와서 뭘 또 다음에 도래하는 나를 꼭 껴안아서 인간 멸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그놈은 누구인가. 저는 그렇게 따져보면 약간 섣부른 희망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결해 볼 수도 있겠죠. 개인적 관계에서는 뭐 자기 방어라든가 자기 혐오로 해석을 했지만 그런 어떤 섣부른 희망이 나한테 와서 나를 멸종으로부터 끝끝내 보호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멸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처절한 자기 부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소름 돋아요 지금 정말. 진짜요? 네. 그래서 MTCL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텅 빈 존재인가, 껍질에 둘러싸여 있지만 얼마나 텅 빈 존재인가. 그런데 그 텅 빈 존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너, 인간 멸종이라고 하는 그런 너인 거죠. 너를 휴먼 익스팅션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건 인간 집단, 인간 공동체 자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가 벌제고 너는 이제 올 거고 우린 다 똑같아. 우린 망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비약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 부정 또는 인간에 대한 어떤 부정 또는 세계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 인간과 세계를 사랑하는 자만이 멸종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정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인간과 세계를 사랑하지 않으면 반성이나 회의나 부정 같은 이런 태도들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드러낼 만한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과 세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떤 멸종이라는 단어들을 끄집어내면서 인간과 세계를 부정하고 그 뒤에 어떤 욕망이 있냐면 이 세계를, 인간과 세계를 다시 구성하고 싶은 그런 욕망. 아까 브레이크 어게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망이 거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멸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지독한 사랑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쑥스럽지만 요 시를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보십시오라는 유선의 시인의 시고 이 표제작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건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요. 잘 들어보시면 처음에는 사랑과 멸종이 굉장히 도식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사랑의 자리에 멸종이 들어가 있고 멸종의 자리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시를 계속 읽다 보면 어떤 게 멸종이었고 어떤 게 사랑이었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고 결국 멸종과 사랑이 동시되는 이상한 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우주님도 그러신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보십시오. 공룡은 운석 충돌로 사랑했다고 추정된다.
현재 사랑이 임박한 생물은 500종이 넘는다. 우리 모두 사랑 위기종을 보호합시다. 어젯밤 우리가 멸종의 말을 속삭이던 장면. 아주 조심스럽게 멸종해. 나의 멸종을 받아줘. 우리가 딛고 있는 행성, 멸종의 보금자리에서. 공룡들은 사랑했다. 번식했다. 그리고 멸종했다. 어린아이들은 사랑한 공룡들의 이름을 외우고 분류하고 그려내고 상상하고 그리워하고 아이들은 멸종하고 사랑하다, 멸종하다. 운석의 일방적인 사랑은 지구에 새로운 멸종을 가져온다. 사랑하니까 다가가고 폭발하니까 사랑하고 멸종하니까 사랑하고 멸종에 빠져버리고 사랑 때문에 천천히 숨이 끊어지는 거야. 어젯밤 우리는 슬픈 동물이었고 울었고 껴안았고 두드렸고 우리가 인간이었으면 했고 인간이 아니었으면 했고 짐승의 멸종에는 사랑이 필요했고 다가오는 운석에 무슨 이름을 붙일지 고민하면서 그게 아픈 감정의 이름과는 똑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나누면서 사랑이 없어서 멸종하는 거야. 멸종이 없어서 사랑하는 거야. 멸종하기에 번식하고 진화하고 사랑하기에 언어를 얻고 잃어버리고 별 하나의 폭발이 밤하늘에 박제된다. 멸종해. 너를 멸종해.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순간에 운석은 다가오고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완벽하게 침묵할 것인지 어젯밤 우리가 나누었던 말들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우리의 언어는 멸종에 관한 것이었는지 사랑에 관한 것이었는지 폭발할 때 가장 빛나는 것, 말, 단어, 대화, 목소리들. 네, 이런 시입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재밌죠? 이상한 어떤 헷갈림? 좀 슬퍼요. 네, 전 좀 슬프죠. 네, 이게 뭐랄까 되게 비슷한 맥락이 이거 써서 일단 되게 놀랬고 말씀하셨던 제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이 시랑 되게 동일시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글 자체로 안 봤으면 좋겠어 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봐줘야 하는 글들이라서 네. 어떤 전시를 갔는데 이거는 해설도를 그려놓은 전시인 거지 그 해설도를 완성을 시킨 전시가 아닌 글들이었어요, 저도. 근데 이 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멸종이란 단어와 사랑의 단어에 붙어 있을 때 느껴지는 그 N극과 N극이 만나는 것 같은 그 일렁임을 느끼게 해주는 시여서 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시는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이 의미들에 맞아요.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노래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가사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가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들으면서 일단 너무 좋았고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 추천해 주셔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 네. 가사를 보고 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놀랬고 딱 곡을 듣고 글을 봤을 때 이게 정답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파편적으로 제가 던져주고 이걸 꼈을 때 아까 안 맞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류를 발견하셔야 그 다음 정답에 대한 한 발 멀어져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바랬었어요, 이 글에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휴먼 익스팅션이라는 걸 딱 껴서 넣었을 때의 가사의 흐름이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또 이어서 이제 제가 뭔가 제 의도대로 또 말씀을 또 살짝 드려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너도 그 놈도 다 저예요. 저의 바램이거든요. 이 바램을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비추다라는 게 과연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면 어둠의 입장에서 좋은 것인가? 그럼 인간은 어둠 쪽에 가까운 것인가? 빛에 가까운 것인가? 많은 인간들은 성공을 바라지만 성공이 비춰서 나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야 되고 성공이 나에게 바라는 재물이 과연 당신들은 바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이 된 노래였어요. 과연 나는 성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근데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모르겠는 게 당연하고 그게 또 자연의 순리이지 않을까? 인간은 원래 모순적이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말하는 내 존재의 죄라는 게 이게 인간의 태도이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걸 영원하다고 믿고 살고 그걸 위한 답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연구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바보스러운 그 모순적인 생각이 인간의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글에서는. 그래서 멸종이 될 걸 알면서도 영혼을 바라는 내 존재의 죄가 내가 날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 모순에서의 시작을 해서 너가 나고 나이가 너인지, 빛이 좋은 것인지, 내 바람이 됐을 때 그 미래는 과연 유토피아가 될 것인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크게 바라봤을 때 인간이란 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네요. 네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간인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딱 그 말이 정답이었어요. 그 모순과 그 역설 속에서 계속 이 세계에 대해서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또는 인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회의하고 부정하고 분명히 멸종할 줄 알면서도 영혼을 꿈꾸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모순 속에서 계속 질문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많으시네. 그래서 막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막 저희 뭐 강아지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일단 사람들은 강아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걸 떠나서 인간이란 종에 대한 이해도 사실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어려워하고 왜냐면 답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고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다고 믿고 살았던 것도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실이 누군가한테 진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의 좀 구체적인 면이 아닌 전체적인 설계도를 좀 보여주는 가사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이 너무 철저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사이를 많이 버려놓으면요, 우리가 들어가서 상상할 여백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의도로 쓰셨겠지만 우리는 또 그 안에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아까 공간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껏 상상해보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사실 뭐 원하는 바는 사실 음악에다 넣고 만드는 편은 아니지만 이 곡을 원한다면 컨텐츠를 보고 나서도 보시는 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인간의 종에 대한, 나란 사람에 대한 걸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를 되게 발전적으로 많이 채찍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이 앨범에 대한 반항심이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게, 그 반항이란 말에 대한, 혹은 아까 말했듯이 빛이라는 거에 대한 다른 면들. 그렇죠. 저희한테 어떤 질문거리들을 계속 던져주는 네. 예, 그런 노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 그게 청자들한테 그런 질문들이 발생했을 때 완전히 또 다른 노래로, 맞아요. 우리한테 다른 감각으로 이 노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아까 우주님이 말씀하신 중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는데, 나의 사실이 누군가한테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뭘 보다가 무슨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만화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오늘 아까 딱 받았던 게, 내가 오늘 또 휴먼 익스텐션을 소개를 하러 가는데 이만큼 이 곡을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또 없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인용을 해서 말을 해봤는데, 진실은 진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나 스스로 개인적인, 특히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좀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실이란 거는 사실은 내가 평가하고 내가 의미부여한 사실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시는 사실을 쓰는 게 아니라 진실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헷갈려하지 학생들이, 사실과 진실이 뭐가 다르지? 그런데 시로 들어오면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시는 다 거짓말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을 쓰려고 하지 마, 시에서. 다만 네가 만들어낸 그 가상이 얼마나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멸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실패를 절대 말하지 않고,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이별을 말하지 않잖아요.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것들. 근데 인간한테는 당연히 오는 순간들. 결혼을 해도 인간한테는 주어진 삶의 시간이 있고, 어쨌든 그 끝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게 순환인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게
종료하는 지점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건 컴퓨터처럼 계속 껐다 켜지는 건데 뭐 계속 도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멸종이란 말을 탁 던졌을 때 굉장히 날카롭고 센 단어가 가져다 주는 편안함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과적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이 순간은 영원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과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물론 사실 저는 예체능이긴 하지만, 저는 물론 학교 다닐 때도 예체능 학교를 다녔고 했었지만, 요즘에는 그 이과적인 접근이 삶을 살아가는데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서로 맞춰가는 거지. 맞아요. 뭔가 그래서 좀 재밌는. 그렇죠. 네. 진짜 의도하셨던 것들을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맞아요. 된 것 같은데,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소감을 한번 들어주신다면. 일단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내 가사를 시인분께서 다뤄주시면 어떠한 해석이 나올까? 근데 제가 생각하고 쓴 의도의 90% 아니 98%가 맞는 느낌이었어서 진짜 듣는 내내 너무 소름이 막 몇 번씩 돋으면서 이제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정말 제 앨범을 소개하는데 꼭 필요한 순간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이 가사를 이렇게 쓴 것도 반항이지만, 요즘에 이렇게 길게 내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에 대해서 누군가 부여한다라는 거에 되게 부정적인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뭐 내가 설명해 주는 거를 봐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걸 듣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이전에 저의 의도를 뭔가 너무 잘 파악해 주신 시인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꼭 제가 드리고 영광이죠. 싶습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사실 우리한테 잘 안 오잖아요. 맞아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해석을 좋아해 주시고, 아, 너무 좋았어요. 또 시인님께서는 우준님의 어떤 작법이나 이런 것에도 또 감동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콘텐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